고려 궁궐의 달빛 하나 없는 깊은 밤. 한 여인이 공허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고려의 왕비였죠. 이 나라에서 정점인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생기가 없었어요. 왕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정작 왕의 마음은 그녀에게 닿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그녀의 마음을 봄바람처럼 흔든 건 다름 아닌 왕의 동생이었습니다.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될 위험한 감정이었죠. 왕실에서 이런 불온한 마음을 품는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나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차디찬 외로움 속에서 피어난 따뜻한 감정은 이성으로 도저히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랑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가버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고려 숙종시대. 궁궐 안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은 차가운 정치의 공간이었습니다. 왕권을 둘러싼 외척들의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숙종은 그 중심에서 누구도 믿지 않는 군주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 숙종의 곁에 이녀왕후 이씨가 있었습니다. 명문 귀족 집안의 딸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왕비의 자리에 올랐죠. 사람들은 그녀를 부러워했어요. 왕비라는 이름보다 더 높은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작 그녀의 삶은 달랐습니다. 왕비가 되는 순간부터 그녀는 한 사람의 여인이 아니라 왕실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감정을 드러내서도 안 되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궁궐의 규율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야 하는 존재였죠. 숙종은 외척 세력을 경계했습니다. 왕비의 집안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었어요. 오히려 더 철저하게 거리를 두었죠. 정비인 그녀에게조차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마, 오늘 밤 처소에. 상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왕후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 전하께서는 바쁘실 것이다. 이미 익숙한 대답이었습니다. 숙종이 그녀의 처소를 찾는 일은 점점 드물어졌어요. 왕비로서의 의례적인 만남뿐이었죠. 그 자리에 애정이란 없었습니다. 궁궐은 넓었지만 그녀가 갈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었어요. 왕후전과 후원, 그리고 가끔 왕비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대전을 오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고요했고 외로웠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지만 그녀의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왕비라는 이름 아래 점점 깊은 고독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궁궐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숙종의 친동생이 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는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한동안 궁 밖에서 지내고 있었죠.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왕자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궁궐은 조금 술렁였어요. 그는 숙종과는 달랐습니다. 풍류를 즐길 줄 알았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죠. 무엇보다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는 재주가 있었어요. 처음 이녀왕후가 그를 본 건 후원에서였습니다. 왕실, 의례를 위해 잠깐 마주친 거였죠. 그는 공손하게 예를 갖췄어요. 형수마 맞게 무난 여쭙습니다. 그래요. 오래간만이로군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숙종에게서는 느껴본 적 없는 온기 같은 게 있었어요. 형식적인 예가 아니라 진심으로 안부를 묻는 것 같았죠. 그 뒤로 그들은 궁궐에서 가끔 마주쳤습니다. 좁은 궁궐이었으니까요. 후원을 거닐다가 혹은 의례 자리에서 우연히 눈이 마주치곤 했어요. 왕자는 그녀를 대할 때 언제나 예의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예의 안에 묘한 따뜻함이 있었죠. 마치 궁궐의 차가운 규율 밖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궁궐 안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순간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왕비가 아닌 한 사람의 여인으로 바라봐 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남편의 동생이었고 자신은 왕비였으니까요. 이 마음은 시작부터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나무들이 새순을 틀 무렵 이녀왕후의 마음속에도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었죠. 후원을 거닐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후는 홀로 연못가를 걷고 있었어요. 상궁들도 멀찍이 떨어져 있었죠.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마마, 이른 아침부터 산책을 나오셨습니까?
왕자였어요. 그 역시 홀로 후원을 거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게요. 궁궐 안이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궁 안의 공기는 때로 숨이 막힐 듯 무겁지 않습니까? 그의 말에 왕후는 놀랐어요. 궁궐에서 누구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모두가 궁궐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죠.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궁궐의 무게를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전하께서 들으시면 불경스럽다 하실 말씀입니다. 형님께서는 들으시지 못할 겁니다. 형님은 이런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분이시니까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형인 숙종과 자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숙종은 왕이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는 달랐죠. 궁 밖에서의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왕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자유로웠습니다. 그곳에서는 그저 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으니까요. 왕자라는 이름 없이 말입니다. 부러운 일이로군요. 왕후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왕비라는 이름을 벗고 그저 한 사람의 여인으로 살아보고 싶었으니까요. 그 뒤로 두 사람은 가끔 후원해서 마주쳤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알 수 없는 만남이었죠. 그들은 짧은 대화를 나눴어요. 궁궐의 날씨, 계절의 변화, 때로는 시 한 구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왕자는 풍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시를 읽고 그림을 보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알았죠. 그런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왕후에게는 유일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 매화는 참 아름답습니다. 왕자가 매화나무 아래서 말했어요. 추운 겨울을 견디고 피어난 꽃이니까요. 형수마마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차가운 궁궐에서 홀로 견디고 계시니까요. 그의 말에 왕후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힘든지를 말이죠. 숙종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과한 말씀입니다. 왕후는 황급히 자리를 떴어요. 더 이상 그와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으니까요.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왕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왕자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의 눈빛이, 그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어요. 궁궐에서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숙종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숙종은 자주 아픈 모습을 보였죠. 전하의 용체가 좋지 않으시다던데. 그러게 말입니다. 후사가 없으시니 걱정이로군요. 궁녀들의 수근거림이 들렸습니다. 왕후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숙종과의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으니까요. 그것은 왕후의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왕비로서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더욱 궁궐에서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왕자의 존재는 더욱 미묘해졌습니다. 숙종에게 후사가 없다면 다음 왕위는 동생에게 갈 수도 있었으니까요. 신하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오가기 시작했어요. 왕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품은 감정이 정치적인 욕망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난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이 감정은 죄입니다. 왕후는 밤마다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또다시 그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후원에 나가면 혹시 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숨길 수 없었죠. 금단의 감정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자라나고 있었어요. 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꽃들이 만개할 무렵 두 사람의 마음도 함께 피어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왕후는 숙종을 만나러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왕비로서의 의무였죠. 하지만 숙종의 태도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어요. 왕후, 요즘 후궁들과는 자주 만나고 있소? 예, 전하. 궁중의 일들을 살피고 있사옵니다. 그리하시오. 왕후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오. 그뿐이었습니다. 숙종은 그녀를 한 사람의 아내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왕실을 운영하는 하나의 도구처럼 여길 뿐이었죠. 애정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왕후는 대전을 나서며 깊은 허탈감을 느꼈어요. 남편에게서 받지 못한 온기,
그것이 자신을 더욱 왕자에게 이끌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왕후는 또다시 후원을 찾았어요.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곳에 왕자가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홀로 서 있는 그의 모습이 보였어요. 형수 마마. 왕자가 그녀를 보고 놀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 제가 실례를 했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왕후가 그를 불렀어요.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죠. 오늘 밤 달이 참 밝습니다. 그러하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죠.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형수마마께서는 행복하십니까? 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금기를 깨는 질문이었죠. 왕비에게 그런 걸 묻는다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왕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행복하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고, 불행하다고 인정할 수도 없었죠. 저는 형수마마께서 외로워 보입니다. 궁궐의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지만 가장 고독해 보이십니다. 그의 말에 왕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과분한 염려입니다. 염려가 아니옵니다. 진심이 옵니다. 왕자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어요. 그 역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죠. 더 이상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왕후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더 머물면 자신의 마음을 다 드러낼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왕후는 후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왕자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좁은 궁궐에서 영원히 피할 수는 없었죠. 며칠 뒤 왕실 제례가 있었습니다. 왕후와 왕자 모두 참석해야 하는 자리였어요.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시선은 자꾸만 서로를 향했습니다. 축종은 그런 두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아니, 보려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그는 오직 왕으로서의 의무에만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제례가 끝난 뒤 왕후는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왕자가 보낸 것으로 보이는 작은 편지가 놓여 있었던 겁니다. 편지에는 시 한 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달을 노래한 시였는데 그 안에는 그리움과 아픔이 담겨 있었어요. 왕후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그녀는 그 편지를 버리지 못했어요. 품속 깊이 간직했죠. 궁궐 안에서는 조금씩 이상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궁녀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왕후마마께서 요즘 후원에 자주 나가신다던데 왕자 저하께서도 후원을 자주 거니신다지 않습니까? 혹시 말은 거기서 끊겼지만 그 뒤에 숨은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상궁이 조심스럽게 왕후에게 말했어요. 마마, 요즘 궁중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도는 듯합니다. 조심하셔야 할 것 같사옵니다. 무슨 소문이냐? 그것이 마마와 왕자 저하에 대한. 상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왕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냐? 소문이란 게 출처를 알 수 없는 법이옵니다. 다만 마마께서 조심하시길. 왕후는 그날부터 더욱 조심했습니다. 후원은 물론 어떤 곳에서도 왕자와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감정까지 숨길 수는 없었죠. 밤마다 그녀는 왕자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눈빛, 그가 건넨 편지의 시구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것은 죄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 하지만 마음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금단의 감정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어요. 여름이 오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살만큼이나 궁궐 안의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왕후와 왕자에 대한 소문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궁녀들 사이에서만 속삭이던 이야기가 이제는 내관들과 상궁들 사이에서도 오가기 시작했어요. 왕후마마께서 왕자 저하를 사모하신다던데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소? 궁중에 다 퍼진 이야기입니다. 두 분이 후원에서 자주 만나셨다지 않습니까? 사실 그들이 나눈 건 몇 번의 짧은 대화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늘 사실보다 크게 부풀려지는 법이죠.
더구나 왕실의 일이라면 더욱 그랬어요. 문제는 이 소문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왕후의 집안을 견제하던 외척 세력들이 이 소문을 무기로 삼기 시작했어요. 왕후께서 왕실의 채통을 어지럽히고 계시니 이를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소?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전하께 아뢰어야 할 것 같소이다. 신하들이 모여 수근거렸습니다. 그들에게 왕후의 감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정치적 이익만이 중요했죠. 결국 이 소문은 숙종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전하, 궁중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사옵니다. 측근 신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무슨 소문이냐? 왕후마마와 왕자 저하에 관한 일이옵니다. 두 분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숙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분노보다는 차가운 냉기가 느껴졌어요. 증거가 있느냐? 명확한 증거는 없사옵니다. 다만 소문이 너무 널리 퍼져 왕실의 위험이. 소문일 뿐이로군. 숙종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왕후를 바라보는 시선에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 뒤 숙종은 왕후를 불렀습니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사적인 만남이었죠. 왕후, 요즘 궁중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소. 소문이라 하시면 왕후는 이미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연한 척했어요. 내 동생과 당신에 관한 소문이요. 사실이오? 전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터무니없는 헛소문이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요. 하지만 왕후, 소문이란 게 무섭소.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퍼지면 걷잡을 수 없소. 숙종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왕후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아니, 의심한다기보다는 이미 결론을 내린 듯했죠. 앞으로는 더욱 조심하시오. 왕비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오. 명심하겠나이다. 왕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자신을 믿지 않았고 변명조차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숙종은 왕후를 더욱 멀리했어요. 원래도 차가웠던 태도가 이제는 완전히 얼어붙었죠. 왕자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형인 숙종에게 불려가 신문을 받았어요. 아우, 왕후와 무슨 일이 있었느냐? 형님,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만 몇 번 후원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옵니다. 우연이라. 그것이 소문이 되었구나. 송구하옵니다. 한동안 궁을 떠나 있는 것이 좋겠다. 소문이 잠잠해질 때까지 말이다. 그것은 명령이었습니다. 왕자는 더 이상 궁에 머물 수 없게 되었어요. 왕자가 떠나기 전날 밤, 그는 왕후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는 왕후에게 전달되지 못했어요. 상궁이 중간에서 가로챘죠. 이런 것이 마마께 전해지면 더 큰 화근이 될 것이옵니다. 상궁은 편지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왕자의 마지막 마음도 함께 재가 되어 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왕자는 조용히 궁을 떠났습니다. 왕후는 그가 떠난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며칠 뒤에야 상궁을 통해 소식을 들었죠. 왕자 저하께서 궁을 떠나셨다고요? 그러하옵니다. 전하의 명이셨다 하옵니다. 왕후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작별도 없이 그는 떠나버렸어요. 아니,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궁궐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왕후의 마음은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사랑했던 사람은 떠났고 남편은 자신을 의심했으며 궁중에서는 여전히 소문이 돌고 있었죠. 이제 남은 건 무엇인가? 왕후는 텅 빈 후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가 서 있는 자리는 예전에 왕자와 달을 보던 곳이었어요. 밤하늘의 달은 여전히 밝았지만 이제 그 달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왕후는 홀로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어요.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왕자가 떠나고 계절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고 낙엽이 지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인해왕후의 삶에는 더 이상 계절의 변화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숙종은 여전히 그녀를 차갑게 대했고 신하들은 그녀를 경계했죠. 궁녀들도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왕후마마, 진지를 드셔야 하옵니다. 상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왕후는
날이 갈수록 수척해져 갔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들지 않았죠. 입맛이 없구나. 마마. 이러시면 옥체를 상하시옵니다. 하지만 왕후는 더 이상 자신의 건강에 관심이 없었어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으니까요. 왕자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궁 밖의 소식은 왕후에게 전해지지 않았어요. 아니, 전해질 수 없었죠. 왕자 저하께서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왕후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움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궁궐에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왕자가 혼인을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왕자 저하께서 곧 가래를 올리신다던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좋은 집안의 규수와 인연을 맺으신다지요. 궁녀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왕후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다른 여인과 혼인을 한다니 머리로는 이해했어요. 왕자에게도 삶이 있고 의무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품었던 감정이, 그 모든 그리움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애초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왕후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왕후는 오랜만에 후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함께 달을 보던 그곳이었죠.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어요. 모두 꿈이었구나.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왕비라는 무거운 짐 속에서 한 사람의 여인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시간도 끝났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남편이 될 것이고 자신은 여전히 이름뿐인 왕비로 남을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종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어요. 왕실에서는 후계 문제로 또다시 시끄러워졌죠. 왕후는 그저 조용히 자신의 처소에 머물렀습니다. 더 이상 궁궐의 일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아니, 관여할 수 없었죠.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으니까요. 어느 날 밤, 왕후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왕자가 보냈던 시가 적힌 그 편지였어요. 달빛 아래서 그 시를 다시 읽었죠. 이제는 모두 잊어야 합니다. 그녀는 편지를 촛불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남은 흔적마저 지우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불꽃이 종이를 절반쯤 태웠을 때 왕후는 손을 멈췄습니다. 차마 끝까지 태울 수 없었어요. 그것만이 자신이 살아있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왕후는 타담한 편지를 다시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세월이 흘러 숙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왕자가 왕위에 올라 의종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쯤 이내왕후는 이미 세상과 단절된 채 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된 그는 왕후에게 예를 갖췄습니다. 형수로서 대비의 예우를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나누지 않았어요.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한때 나눴던 감정은 이제 금기가 되어버렸죠. 이내왕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이 깊어진 것도 있었지만 살아갈 의지를 잃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녀의 장례는 왕실의 예법에 따라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의종은 형수의 장례에 참석했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어요. 역사는 그녀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려 숙종의 정비 이내왕후 이씨. 그뿐이었어요. 그녀가 품었던 감정도, 그녀가 겪었던 고통도 역사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간에서는 조용히 속삭였죠. 왕비가 왕의 동생을 사랑했다는 금단의 이야기를요. 그녀의 무덤 앞에는 정적만이 흐릅니다. 그녀가 평생 짊어졌던 외로움처럼 그 무덤도 고요하기만 해요. 우리는 묻습니다. 그녀는 정말 죄인이었을까요? 사랑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야 했을까요? 어쩌면 그녀는 왕실이라는 거대한 틀 속에서 한 사람의 여인으로 살고 싶었던 것뿐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소망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이내왕후의 이야기는 오늘도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왕의 여인이면서 왕의 동생을 사랑했던 여인으로, 금단의 감정을 품었던 비극의 주인공으로 말이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에는 또 어떤 역사 속 이야기로 찾아올지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한반도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 재미있고 충격적인 야화를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